실질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한 남성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술, 담배, 나쁜 생활 습관 쭉 유지한 상태로 4년이 흐르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4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은 건강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에 기본적으로 성기능이 떨어져도 사실 그냥 두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으시거나 배우자와 사이는 좋지만 성생활은 하지 않은 지 오래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좀 없으시거나 여자친구가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성기능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써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작동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깁스를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깁스를 하고 깁스를 풀면 이 관절이 똑바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절 주변으로 섬유화가 일어나고 관절을 오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음경이라는 녀석이 언제나 발기에 있는 녀석이 아니죠.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를 반복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음경 해면체를 이루고 있는 단단한 백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백막이 탄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늘어날 땐 늘어나고 그리고 줄어들 땐 또 작아져서 우리가 돌아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작아져야 하죠. 그런데 이 녀석이 펴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면체 속에 있는 음경동맥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음경동맥은 평소에는 고불고불하게 꼬여있고 수축되어 있죠. 그런데 성적인 자극이 딱 가해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우동면발처럼 쫙 펴집니다. 그러면 피가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혈관이 모양을 바꾸는 것, 음경 해면체가 모양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성기능의 핵심인데 너무 사용하지 않고 아침 발기도 없는데 신경도 안 써주고 운동도 안 해주고 걔가 그냥 쪼그라들어 있는 채로 몇 년을 놔둬버렸다. 그러면 어느 날 쓰려고 할 때 잘 안 돌아갑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은 일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서,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난 성기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인가? 언젠가 삶이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소원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다 돌아왔는데 성기능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능을 계속 그냥 방치했을 때는 다른 질환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그 질환을 다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기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높이 유지되고 있을 때 성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고 그리고 음경 속에 있는 혈관이 잘 움직여줄 때 성기능이 발휘될 수 있죠. 여기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경 속에 있는 혈관이 고불고불하게 있다가 쭉쭉 펴진다 그랬죠. 이 탄성도에 문제가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혈관 자체를 망가뜨리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있으면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터뜨려 버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 같은 질환들은 혈당이 높아졌을 때 작은 혈관들을 부식시켜서 망가뜨려 버려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막아버리고 통풍 같은 경우에는 바늘처럼 미세한 결정을 만들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터뜨려 버리죠. 이런 질환들이 혈관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심혈관과 뇌혈관보다 음경혈관이 훨씬 가늘어요. 그래서 일단 가느다란 이 녀석을 먼저 망가뜨리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심장도 뇌혈관도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한 남성이 발기부전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술, 담배, 나쁜 생활 습관 쭉 유지한 상태로 4년이 흐르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4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걸로 끝나지만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반신을 똑바로 못 쓰는 아예 사회에서 똑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은 건강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기부전이 왔을 때는 내가 건강에 대한 신경을 드디어 쓸 때가 왔구나 하고 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나이가 드는 게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그런 원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죠.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뭘 만들어주죠? 근육을 발달시켜주죠. 우리 몸의 근육에는 남성 호르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콩팥 위에 있는 부신,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고환, 이 두 기관만 남성 호르몬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DHEA라는 중간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근육 속에서 남성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재료만 잘 공급해주면 얘를 남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제2의 고환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DHEA를 남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용은 그 중에서도 큰 근육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큰 근육이라면 길고 큰 근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근육은 어딨냐? 바로 우리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 대흉근, 가슴, 상완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좀 멋있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들을 잘 발달시키면 남성 호르몬도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근육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의 제2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비만입니다. 비만하게 되면 몸에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겠죠.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방세포 속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하는 일이 애써 만들어 놓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남자로서 우리가 기능하기도 어렵고요. 가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비만하신 분들 보면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유륜도 크고 유주도 크고 가슴도 좀 뭔가 여성형 유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아로마타제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높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세포를 줄이는 작용, 즉 체중 조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하루에 1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남성 호르몬은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전 중에 높게 유지되다가 오후가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인류가 주행성 동물,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잠을 자는 1주기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몸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낮에 돌아다니고 밤에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푹 자야 될 때 못 자게 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들도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이게 되죠. 실제로 2교대 하시는 분들, 3교대 하시는 분들, 사실 직업적으로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식을 만드는 그런 식당을 하신다든지 밤에만 운행하는 운수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낮밤이 뒤집어져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낫습니다. 그런데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조가 계속 바뀌면서 언제는 낮에 일하고 언제는 밤에 일하고 몸이 계속 적응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발기력도 떨어지고요. 정자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을 일정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성기능까지 떨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담배죠. 담배를 한 대 피운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와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그런 걸로 마음을 좀 달래주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20대, 30대 때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지금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담배는 제가 하루에 2갑씩 피다가 지금은 끊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몸이 견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년이 되면요. 그런 물질들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몽롱한 기분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그건 느낌만 그렇게 받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속에서 코티솔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 분비된다는 것은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운 담배가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스트레스를 가중해주는 그런 작용이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한두 잔 정도까지는 몸을 약간 이완해주는 그런 기능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술을 한 잔도 먹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주잔으로 한 4잔 이상, 소주 반병 이상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코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다? 아니다.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담배 한 대 피고 싶고 맥주도 한 캔 따고 싶지만 맥주는 뭐 한 캔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드시지 말고요. 달리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유산소 운동 다른 거 뭐든 좋습니다. 산을 한다든지 가벼운 등산을 한다든지 가벼운 조깅을 한다든지 한번 하고 한번 샤워를 해보세요. 그게 담배, 술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겁니다.